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증권 전문가죠. 박병주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2주 만에 다시 뵈니까 좀 약간 새로운 느낌이 있는데 네. 오늘 시장이 또 잘 가니까 만나자마자 네. 7천 간다고. 네. 7천 병주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코스피 진짜 7천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벌써 이제 2020년 그러니까 몇 개월 전이네요. 2020년 11월 초에 우리 앵커님에게 제가 우리나라 그때 코스피가 그 2,600이었던가요? 그때 3,000을 뚫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했었죠. 그랬었죠. 근데 그 뒤로 3,000 뚫었나요? 그렇죠. 네, 3,150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작년에 또 삼성전자를 10월 달에 그때 삼성전자가 6만 원, 5만 9천 원 하던 시절에 삼성전자 목표가를 12만 원을 제시했는데 삼성전자가 9만 원까지 왔어요. 지금 갈 듯하죠. 이제 12만 원이. 박병주 매니저가 그런 이런 달러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오늘 우리 현대차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45조에서 오늘 20%를 끌어올렸어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시가총액이 500조에서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10%를 끌어올린 대단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카카오 이런 종목들도 덩달아 갔는데, 즉 우리가 주식 물리학 법칙에서 지금 현재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그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면 2016년부터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의 그 주글라 파동이라고, 주글라 파동이나 설비 투자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글라 파동의 구간에서 3파를 가고 있어요, 3파. 그러니까 3파는 가장 강력하고 길거든요.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끌어올리는 우리 가장 중심에 있는 축의 종목들의 힘을 보았을 때 저는 아마 이 시장은 7천을 넘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라도 제가 부동산에 돈이 많이 묶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6천 넘어서 7천 넘어서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공 투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병주 매니저와는 주식은 내 친구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친구 만드는 법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지난주죠. 네네. 저희 어떤 종목을 했었죠? 세경 네. 하이테크 했었나요? 네, 세경 하이테크를 했었는데 이 종목은 우리가 그 생각보다는 예. 뭐 크게 뭐 수익은 아직은 못 났지만 그 이 종목을 그 저력이 있어요. 저력이 있는데 간단히 본다면 예. 제가 스마트폰 한번 올려볼게요. 이 지금 우리가 나오는 화면인데 여기 부분에 그 특수 보호 필름이라고 예.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자두하 보면 이렇게 거칠어지잖아요. 특수 보호 필름을 만드는데 특히 이게 갤럭시 폴드지 않습니까? 예. 요 갤럭시 폴드의 특수 보호 필름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회사죠. 근데 삼성전자가 저도 이제 이걸 쓰고 있지만은 보완을 좀 할 겁니다. S펜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가 약간 접힐 때 좀 이게 좀 마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 무게도 좀 크고 그러한 부분만을 보완을 하게 된다면 저는 올해 정도 앞으로 1년 정도 본다면 600만 원 정도 이상 팔릴 거로 봅니다. 그러면 세경 하이테크가 여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고 또 가격대를 지금 저도 239만 원에 샀는데 가격대를 200만 원 밑으로 낮춘다 그러죠. 그렇게 된다면 갤럭시 Z 폴드 3는 600만 원 이상의 판매가 됐을 때 이후에 세경 하이테크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가의 위치 자체도 제가 강조드렸던 이격도가 낮은 상태죠. 예. 이런 종목을 붙들고 있으면 좋은 수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줄 기술들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이제 전번에 한번 그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요. 우리가 익히 그 인탑스라는 종목도 그런 투자 기법을 통해서 성공을 예. 했었고, 그리고 KMW라는 5 장비 대장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을 가지고 예. 요 기법을 통해서 제가 12월 18일 날 그 5만 원대 공략을 해서 예. 거기서 바로 3일 후에 82,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 80%간 거죠. 그렇죠. 주당 3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주당 그 3만 그 80%가 아니고 막 62% 갔군요. 예. 근데 그래서 3일 만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갔던 그 제가 기법을 오늘
유나이트 제약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거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먼저 예.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요거를 가장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거기서 먼저 매집하는 순서가 있어요. 매집. 주가가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가려면 매집 단계를 밟은데 그 1번에서 2번으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표, 거기가 뭐냐면 지표가 스토캐스틱이라는 뜻이 뭐냐? 매수 강도입니다. 매도하고 매수 강도인데 즉 주가가 1번에서 2번으로 떨어지고 있으면은 매도 강도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매도 강도는 오히려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1번에서 2번 라인에서 주가는 하락시키지만은 누군가는 이 회사를 좋게 보고 매집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2번에서 매수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2번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2번 라인에서 저점을 확인해 주는 양봉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을 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주가가 2번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목을 줄 때에 거기 이제 파란색 이평선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생명선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20일 이평선. 자, 거기 보면은 이제 20일 이평선을 양봉으로 뚫어 가지고 거기서 20일 동안 약 한 20일 정도 22일 동안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바운딩을 하고 있죠. 예. 요게 이제 또다시 매집이 되죠. 그러니까 1번에서 2번 빠질 때 매집 한 번 하고 그리고 나서 21선을 뚫어놓고 다시 눌림목을 줄 때 또다시 매집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 사는 거냐? 예. 2번까지 와서 이제 21선 위에서 눌림목을 줄 때 거기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제 거래량이 바짝 줄어들잖아요. 보시면 이제 2번에서 그 21선, 즉 생명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거래량이 바짝 줄어들고 있죠. 거기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 포인트를 이제 주봉 그림과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보면 이게 보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병주 매니저는 그거를 5월 11일부터 계속 꾸준히 이제 조금씩 모아 가다가 특히 5월 18일 날 강하게 이게 푸시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나이티드 제약 단기 매매 전략까지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투자했던 그 배경이고요. 이 종목을 이제 매매 전략을 보면은 예. 이게 이제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일봉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이제 주봉을 가지고 같이 섞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봉에서 지금 양봉이 다섯 개 정도 쭉 올라오거든요. 여기가 1차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새로운 기법이 나오는데, 먼저 이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판별하는 기법이에요. 그게 예. 뭐냐면, 그 이평선 같이 한번 해보시죠. 파란색 선이 20일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빨강색이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120일이 120주, 그러니까 파란색 20주, 그 다음에 예. 빨간색 60주, 그리고 파란색이 120주, 그 다음 또 밑에가 240주, 480주. 요게 주가는 빠졌지만 간격이 정배열로 될 때, 요럴 때가 이 그래프가 살아 있어요. 즉, 중기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 있는데, 주가가 보시면은 거기 작년 9월 달에 11만 2천 원 하던 게 4만 9천 원을 깨가지고 주가 즉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정배열로 살아있을 때 이때는 중기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절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네네. 요 유나이티드 제약이나 이런 제약 네. 바이오도 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차트 보는 기술적인 뭔가 방법 같은 게 좀 네. 통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뭐 기술적인 차트나 뭐 매집봉이나 네네. 이런 것보다 PDR이라 그래가지고 꿀 먹고 간다. 뭐 무슨 네네네. 어떤 뭐 재료가 있고 뭐 갑자기 뉴스가 나오고 이런 걸로 또 뜨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이런 차트에 대한 그런 중요도 그리고 상관관계 이런 게 좀 들어맞나 해서. 즉, 요 종목은 1차적으로 접근할 때 제가 이격도 있죠, 이격도. 예, 이격도. 이격도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벌어지면 팔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11만 2천 원 가다가 다시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 그 반토막 난 자리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를 모색하는 거죠. 바닥에서 뭔가 바닥에서. 그렇죠. 근데 포지션이. 그게 추세가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예. 내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한 게 주봉에서
20주선 거기 색깔 봐보세요. 20주선이 간격 지금 각도가 살아있죠.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각도가 살아있어야 돼. 20인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죠. 예. 그리고 60인선이 그 아래에서 받치고 있고 60주선? 60주선. 예, 60주선. 예. 20주, 60주, 120주가 정배열로 받치고 있을 때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 주가가 한번 빠지고 나서 거기서 멈춤이 나오죠. 멈춤이 약 10주 정도. 10주면 2달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 떨어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 멈추는 것을 계속 지켜보다가 10주 정도 관찰하다가 거기서 10주 후에 이제 들어가는 게 되겠죠. 아무 때나 들어간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10주 후에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5주하고 10주가 정배열이 될 때. 네, 거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러니까 2달 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5주하고 10주가 정배열 될 때를 이제 들어가는 시점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에서 20주, 60주, 120주 요게 정배열이 되는 걸 확인을 하면 요게 중기적인 네. 추세는 깨지지 않은 거다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건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요새 그 주린이 분들이 예.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응애 왕초보라고 했는데 예, 예.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는데 조금 어째 좀 쉽죠, 괜찮은가요? 쉽죠. 예, 이 정도면은 매우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뭔가요? 신풍제약이랑 유나이티드 제약의 비교 분석? 지금 이제 요 분석이 제 나름대로 독창적인 거. 예. 생각지 못한 건데 왜 그러냐면 신풍제약도 같은 코로나 치료제를 연구하잖아요. 근데 완성을 안 했어요. 완성을 안 했습니다. 임상 2상 진행 중이고 근데 그게 코로나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라고 임상 2상은 진행 중인데 예. 그거를 반영해서 신풍제약이 시가총액이 6조 5천억을 유지하더군요. 예. 그런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연간 1,8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80억대였어요. 근데 유나이트 제약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재무구조. 매출액은 2,600억에다가 영업이익은 470억인데 이 회사도 똑같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정도는 아마 1월 달 정도 임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데 그때 당시에 그 5만 원 유나이트 제약 5만 원을 할 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8,400억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재무 구조도 훨씬 좋고 실적도 좋은 회사가 왜 어찌하여 신풍제약보다도 시가총액이 너무나 낮냐 이거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일리가 있나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그쵸? 그런 생각이 있어요. 펀더멘탈을 네. 이렇게 네. 제약 바이오를 펀더멘탈로 단순 비교하는 거는 네. 물론 당연히 해야겠지만 네. 비교 분석은 해야겠지만 네. 그게 큰 영향이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근데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예. 물론 우리가 그런 펀더멘탈이라는 게 우리가 굳이요 제조업만이 펀더멘탈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지표를 딱 보더라도 신풍제약이 같은 코로나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둘 다. 근데 신풍제약이 실적도 월등히 적고 그런데도 시가총액이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해 주는 가치는 거의 한 7배 이상을 평가해 주는데 그러면 유나이트 제약도 그 정도 평가를 못 받겠느냐라는 그런 부터부터 알겠습니다. 출발한 거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네네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네네. 신풍제약 간 거 봤을 때 네. 시가총액이 거의 뭐 8분의 1인데 유나이티드 제약은 그렇죠. 매출도 더 잘 나오지 영업이익도 그렇죠. 더 잘 나오지 네. 굉장히 잘 나오는데 차트를 네. 보니까 차트도 굉장히 밑바닥에 좋더라. 맞습니다. 있더라.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정배열 되는 것도 20주, 60주, 120주 네. 이렇게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서 네네네. 요거를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셨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더멘탈적인 분석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유나이티드 제약으로 네. 수익을 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럼 같은 기술을 적용을 해서 네네.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네. 앞으로 갈 만한 종목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또 그걸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도 좀 창조적으로 발상을 했어요. 예. 제가 전번에 스치면 상한가 시간에도 현대차를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SD하고 비교했다. 현대차가 전기차로 돌변했을 때 엄청나게 상승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폭등을 했거든요. 약간 그런 어떤 시각으로 봤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권주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증권주. 중권주를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유진투자증권이 되겠어요. 유진투자 되겠는데 그래서 그 중권주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보시면은요, 중권주를 준비하면서 지금 해외 종목 중에서 골드만삭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골드만삭스. 그 종목을 한번 제가 미국 금융주 그렇죠. 중에서도 대장이죠. 미국 금융주 중에서 대장주인데 예. 그거를 우리나라 증권업종하고 같이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주린이 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요즘은 좀 안 그런데 몇 년 전에 커플링 될 때만 해도 이제 뉴욕에서 증권주가 가면은 2, 3주 뒤에 우리나라 증권주도 좀 가는 그런 선행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린이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골드만삭스 했을 때 이게 뭐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투자은행, 인베스트뱅크, 증권사입니다. 예. 물론 똑같은 수익 모델은 아니에요.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지금 근데 우리나라의 종목들을 보면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지금 D램 반도체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가장 핫하게 하는 게 파운드리인데 대만 즉 TSMC라는 대만 반도체 이 회사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를 5, 6개월 선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삼성전자 목표를 뭐 12만 원 제시했었는데 그게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 뒤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권업종을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예. 보면은 자 우리 증권업종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요 정도입니다. 여기 위치해 있죠. 제가 색깔 칠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넘어섰어요. 노란 색깔을 넘어섰어요. 골드만삭스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즉 사상 최고가를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돈을 잘 버는 배경은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요즘에 증권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돈 잘 벌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요즘에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는 누굴까요? 바로 증권사 아닙니까? 고객 예탁금이 불과 10개월 전에 20조 아래였어요. 근데 올해 70조를 넘어가고 있고요. 있죠. 지금 분위기로 보면 100조를 넘어설 수 있죠. 그러니까 주린이들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서 그럼요. 이제 거래할 때 나오는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죠. 그게 얼마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권사들은 올해 1분기는 적자 봤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투자하는 게 적자를 봤으니까. 지금은 투자한 것마다 돈이 늘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장 돈을 열심히 잘 버는 회사 증권사인데 우리 증권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가격도 낮고.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증권업종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우리가 딱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격도인데 근데 한 가지 증권주 여기 이평선을 보면요. 제가 강조드리고 있지만 수렴을 했군요. 수렴을 했죠. 자 이게 수렴한 지가 15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연봉으로 보면 자 연봉 한번 봐보시죠. 얼마나 좋은가. 여기서 지금 한 13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었습니다. 이게 뭐야? 증권업종 지수예요? 아니면 증권업종 지수 연봉입니다. 예. 연봉. 예. 근데 보시면은 13년 동안 엄청나게 눈물 젖은 빵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연봉에서 오른쪽에서 양봉이 3개 나왔군요. 요 말은 무슨 얘기죠? 3년 동안 계속해서 바닥에 샀다 이 말이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 그런데 요거를 제가 한번 요수를 한번 부려볼게요. 요거는 우리나라 원화로 본 것이고 예. 이거를 달러화로 보면은요. 달러화로 제가 요수를 딱 부려보겠습니다. 자 달러화로 보니까 무려 30년 동안 계속 지금 하락을 했는데 파동이 ABC 파동으로 딱 끝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가 막히게 연봉으로 지금 13년 동안 옆으로 빡빡 기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 증권 환경에 커다란 모멘텀이 나온다. 예. 뭐 비교한다면 현대차가 애플차하고 같이 협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렇죠.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그 시장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예전에 무역 적자를 봤던 걸 뺏어오는 게 미국의 목적인데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환율을 변동환율에 취하거나 아니면 금리 자유화를 하게 된다면 어떤 여파가 있을 것인가라고 본다면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 중권주가 지금 일단은 단기자 15년 만에 왔고 멀리 본다면 30년 만에 만들어졌고 이게 연봉을 딱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코스피 3천 넘어섰고 주린이들도 굉장히 많고 네. 수수료도 많고 지금 너무 환경이 괜찮다. 네. 주가도 지금 업종 지수를 보니까 네. 그렇게 높지 않다. 못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을 주신다면요. 종목을 드린다면 예. 제가 유진투자증권을 준비했어요. 유진투자증권. 이 종목은 지금 일단은 주당 순자산 가치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알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9,100원인데 지금 이 회사를 내가 청산했을 때 그 청산해서 받아가는 가치가 9,100원인데 이 회사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주가가 너무 싸요. 지금 보시면은 얼마냐면 달러로 4.22달러고 우리나라 원화를 본다면은 지금 4,585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진투자증권이 돈을 너무 잘 벌죠. 이런 잘 버는 성장 기업이 자기 PBR 0.5, 자기 자산 가치보다 안 된다는 거는 안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PBR 1배만 가더라도 목표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0원이 넘어가죠. PBR 2배가 간다면 뭐 2만 원이 갈 것이고 그렇다면 중권 환한기에 있어서 중권주가 진짜 숨어있는 흑진주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이제 알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유망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관심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희 그 지금 애플카, 현대차 그룹주들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댓글도 좀 읽어 드린다고 하면은 이렇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기업 정보 다 봐도 좀 비슷비슷한 것 같다. 주린이로서 분간하기가 좀 힘들다. 어떤 게 뭐 대장주고 막내주가 있는지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도 언제까지 갈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시는데 짧게만 한 짧게.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반영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중에 매수할 때는 기다려서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현대모비스가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 이 종목이 가장 핫하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는 아무래도 무겁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부품과 그다음에 솔루션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가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는 언제까지 얼마나 더 갈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2023년까지는 계속 가지 않겠는가. 즉 우리 전기차 시장과 수소치사 시장이 우리 거리에서 돌아다닐 때 아마 그때쯤 된다면 2025년 정도에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매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다리셨다가 아마 한 2주 정도는 기다렸다가 접근할 필요 있다고 생각되고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이익 챙겨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와 주식은 내 친구.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저희가 박병주 매니저와는 스치면 상한가 저희 개편이 있기 때문에 스치면 상한가 이제 월수팀에서 뵙도록 하고 금요일에는 오늘 스페셜한 이 금요일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은 여기서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에 박병주 매니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